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양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변양자, 땅지자 그래요. 그래서 볕이 잘 드는 땅, 그거를 양지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부산으로 오면은요, 볕이 바로 드는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묘가 그 햇볕이 잘 드는 곳을 명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명당이 있다. 명당은 원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정사를 운원하는 자리를 말한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황제가 살았던 궁전을 대명궁이라 했으며, 대명궁으로 들어가는 궁궐문을 명덕문, 그 통로를 명덕대로라고 했다.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으로 표현해 온 것처럼 밝고 밝은 덕성이 타고난 것에 있으므로 유교문화에 지향하는 바가 맥락을 같이 한다. 아, 그래요. 그 명당이 임금하고 신하가 나랏일을 의논하는 것을 명당이라 했다네요. 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 그 묘가 이렇게 멋있는 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거를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명당자리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양지.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변양자가 있죠. 이 변양자는 6급에 있습니다. 그 볕이라는 것은 햇볕의 준말이에요. 근데 햇볕은 또 뭔 말이냐면은 부사전 의미가요.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 그래요. 자, 그럼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은요. 한자상 의미는 여기가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래요. 그 다음에 요자만은요. 여기 이제 그 변양자입니다. 변양. 그래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이제 햇볕이 쫙 언덕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햇빛을 쫙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변양이라고 하는 햇빛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언덕에서 이렇게 쫙 언덕이 쫙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해가 이렇게 쫙 이게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햇빛을 쫙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변양이에요. 햇빛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채널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요게 지금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예, 언덕부자예요. 근데 언덕부자는 어떻게 해서 또 언덕부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산에 지금 언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언덕이 쭉 있어요. 우리 언덕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평평한 땅에 이게 땅이 울룩불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볼까요? 자, 이렇게 평평한 땅에 이제 이렇게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글자화 해야 되는데 이 언덕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언덕을 글자화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전부 다 이게 한자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글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해서 약간 줄이고 변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면요. 한자는 이렇게 많은 게 두 개만 써줘도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만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두 개만 써줘요. 네. 이렇게요. 두 개만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지금 이자하고 똑같죠? 이자하고. 그렇죠? 이자하고 똑같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돌립니다. 자, 이게 바로 언덕부자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땅에 막 이렇게 언덕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두 개만, 한자를 두 개만 써줘서 이거를 90도로 돌려가지고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언덕 그대로를 그려서요. 그래서 언덕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번에 이제 이게 변양자를 내가 직장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변양자를 잘못 강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장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요. 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전번에 강의를 했을 때는 이게 하늘에 해가 떠서 그 빛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이 하나일자가 우리가 하나일자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모양 생기는 어떤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임금왕자가 바로 그런 거죠. 일자가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두일자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예,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일자 모양, 그 다음에 하나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선, 지평선, 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수평선, 지평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해일자가, 해일이 있죠. 해가 지금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평선, 지평선. 그러니까 이게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지평선에. 바다 멀리서 보면은 수평선에서 이렇게 수평선이죠. 거기에서 이제 해돋이가 우리 동해 가면은 그 바다에서 멀리서 이렇게 해돋이 떠오르죠. 바로 그거는 이제 수평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는 데서 이렇게 딱 해가 올라오는 걸 그때를 보면은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보느냐 아니면 육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평선, 지평선 그걸 갖다가 멀리서 봤을 때 일자 모양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일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량자에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지금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에서 딱 해가 떠오르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저녁이에요?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언덕 이렇게 수평선에서 다 이렇게 지평선에서 이렇게 해가 딱 올라오는 그 모습은 시점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단자예요. 아침 단자입니다. 요거는 3급에 있어요. 그게 아침 단자리.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수평선, 지평선, 그 지평선, 땅을 의미한다. 땅을 의미하면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말물자가 들어가죠. 이게 지금 말물자입니다. 말물은 말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햇빛이 막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 말문자는 말라란 뜻도 있지만 이 말문자 모양이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평선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시점이 아침이고 그 햇빛이 쭉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런 모양이 변량자예요. 그래서 변량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덕구자를 쓰는 것은 언덕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언덕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그거를 변량자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게 변량자죠. 변량자고요. 그럼 말물자는 또 어떻게 해서 말물자냐? 말물자는 동화뱀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화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동화뱀이 있어요. 이 동화뱀이 이게 이제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화뱀 머리하고요. 몸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동화뱀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동화뱀의 말물자, 말라 그런 뜻으로 쓰였냐면요. 옛날에 내 시골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산에서 뭐 나무하러 가거나 뭐 하러 갈 때 보면은 동화뱀을 봅니다. 그러면 동화뱀이 자기 꼬리를 뒷다리로 힘껏 이렇게 딱 움켜쥐고 당겨요. 그러면은 이 동화뱀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게 꼬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꼬리가 끊어지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꼬리가 끊어지면은 꼬리가 막 뛰어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뜁니다. 움직여요. 막 그 떨어진 꼬리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은 동화뱀이 위협을 느꼈을 때 그래요. 천적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꼬리를 탁 띄고 도망갈 때 이 꼬리를 이제 천적이 먹고 있어요. 그 먹고 있으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 먹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물자입니다.
여기서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자는 해일자고 그 다음에 하나일자가 이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말물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변량자예요. 여기 이제 아침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일자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일자는 해가 뜨고 또 밝고 환하고 빛, 그 빛깔, 뭐 색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뜨겁고 막 그런 거죠. 해 기능과 역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 바꾸냐? 동화뱀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일자가 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여기서는 말물자가 동화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뱀이 색을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냐면은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화뱀이 색깔을 그 주변 환경과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몸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바꿀 역자예요. 바꿀 역. 또 이게 몸 색깔을 쉽게 이게 바꾼다고 해서 시울 이자도 됩니다. 시울 이. 예,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수평선 지평선에서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딱 비치는 것을 변량자고, 일자가 여기에 없으면은 여기는 햇빛이 이제 색으로 해석하고요. 말물자를 동화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뱀이 색깔을 바꾼다. 그래서 바꿀 역자, 쉽게 바꾼다 해서 시울 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이 변량자와 시울 이자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변량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평선, 지평선, 지평선에서 이게 해가 막 떠오르는 시점에 그 햇살이 이렇게 싹 퍼지는 걸 변량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햇빛이 쫙 이렇게 비추는, 쫙쫙 비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햇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밝게 빛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꼭 태양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불도 그렇잖아요. 불도 이렇게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 그 불도 이렇게 막 올라오고 뜨겁잖아요. 열이 나고 뜨겁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변량자의 의미에 썼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햇빛이 또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그 넓은 땅을 넓게 환하게 또 비추죠. 햇빛을 비추죠. 그래서 넓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병질음변이에요. 병질음. 여기 이제 병질음변이죠. 이게 병질음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량자예요. 변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평선, 지평선에서 해가 떠올라가지고 햇빛이 비치는 모양이니까 이 병질음변은 어떤 질병, 아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질병인데 햇빛이 떠오르는 시점 같이 생긴 그런 병이라는 거죠. 여기서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몸 피부에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 주변이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봤죠? 여러분 이런 거 몸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이 빨갛고 이렇게 부어 올라오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기라고 하잖아요. 종기. 그죠? 종기라고 해요. 종기라고 하는데, 그게,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붉게 이렇게 비치는 모양. 이때는 어느 때냐면, 저녁 노을. 우리 태양이 보면은 저녁 노을, 해가 떠 있고, 이제 지는 시점에 저녁 노을에 보면은 막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 그런 모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량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질음변을 써서, 종기는 아픈 거죠. 그런 거니까, 병에 해당되는 거니까 병질음변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종기 양자입니다. 종기 양자. 네,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 다음에 요거는 변량자죠.
변양. 그게 볕이 우리 그 지평선, 수평선에서 딱 떠올라가지고 햇빛이 육지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육지를 싹 이게 환하게 이제 비추잖아요. 넓게. 그래서 여기서는 넓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손으로 넓게 뭐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손으로 기타를 치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손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가 들어간 거예요. 손재주로 자기가 꼭 뭐 손으로 기타만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뭐 그림을 그리는다든가 손으로 뭐 뭘 만든다든가 해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손재주가 능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선, 지평선에서 해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을 비추는 그런 의미에서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자기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넓게 모든 사람에게 유명해진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릴 양자예요. 날릴 양자. 날리다라는 것은 유명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햇빛이 넓게 비치다 그래서 넓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리스트로서 유명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알렸다, 날렸다. 그런 걸 말하는. 그래서 날릴 양자. 이건 3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여기는 변양자죠. 변양.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떠오르면서 이게 햇빛이 비추는 것도 있지만, 밝게 비추는 것도 있지만, 밤에 또 이게 그 나무라든지 또 뭐 종이라든지 뭐 불탈 요소를 모아놓고 이렇게 불을 지피면 또 환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양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그 그릇에다가 뭘 이렇게 막 고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이는 거. 예. 그러니까 변양자는 이 불빛을 말하는 겁니다. 불빛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물수는 물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끓이면 우리 추어탕, 그 삼계탕 뭐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고기에다 넣고 그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끓이는 거. 그걸 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끓일 탕자입니다. 끓일 탕자예요.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변양자가 들어가는 양자를 좀 더 살펴봤는데요. 자, 이거는 흑토자입니다. 흑토. 그 다음에 이거는 변양자죠. 변양. 그러니까 흑토는 흙으로 만드는 모든 재료를 흑토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소를 의미해요. 장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햇볕이니까 해가 드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시골을 민속촌이라든지 시골 집에 가보면 마당이 있죠,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은 땅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흑토자로 쓴 거고요. 그 마당에 햇빛이 들죠. 하늘에 해가 뜨면은 바로 이렇게 햇빛이 딱 환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당 장자가 됩니다. 마당 장자예요. 또 곧장자도 됩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곧장자도 돼요. 예,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마당이 흙으로 돼 있고, 그래서 흑토자고 햇빛이 딱 들어온다. 그래서 그 흙으로 돼 있고 햇빛이 들어온 것이 마당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당 장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 그 다음에 이거는 변양자죠. 네, 변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햇빛을 쫙 비추는 모양에서 쫙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 모양 같이 생겼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나무를 짚혀서 또 환하게 열을 내고 또 이렇게 빛을 내는 것도 변양자를 썼다. 햇빛이 또 뜨거우니까요. 열을 내고 그런 거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변양자를 다양하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무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해가 막 이게 햇빛이
쫙쫙 이렇게 비추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뭔 나무냐면, 지금 이게 나무가 햇빛이 막, 예, 위에서 내리 쬐듯이, 이 나무 줄기가 잎이 달리는 것이 밑으로 이렇게 막 처진 게 있어요. 그게 뭔 나무입니까? 그런 나무 있죠. 그게 뭔 나무예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그래서, 예,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3급에 있어요. 그래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우리 잎과 줄기가 밑으로 쭉쭉 쳐져 있죠. 그것이 위에 태양이 떠오르고 거기에 이제 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변양자를 쓴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여기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고 이거는 변양자예요. 변양. 우리가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우리 이제 불을 많이 피우죠. 추우니까 따뜻해지라고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화자로 쓰는 이제 불을 지핀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을 지피면은 이게 변양자로 쓰는 이유는 그 태양이 뜨겁잖아요. 열도 나고 여름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빛도 나고 이게 불을 지피면 빛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변양자를 쓴 거예요. 불화자는 불을 지핀 거고 거기에 이제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것이 햇볕에 빛이 나듯이 이렇게 불도 빛이 나기 때문에 변양자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내밀면서 추우니까 별을 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쬐일 양자입니다. 쬐일 양자예요.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땅지자. 땅지자는 7급에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바다를 제외한 무슨 또 육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우리 그 지구에는, 예, 7분의 3, 7대 3이죠, 7대 3. 그 육지가 3, 그 다음에 바다가 7이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바다를 제외한 육지, 그래요. 그거를 땅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흑토자예요. 흑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자예요. 이 어조사 야자는 여기서 이제 기능이 뭐냐면은, 뭐뭐 느냐. 이게 의문사를 쓰기도 하고요. 이다, 뭐뭐 도다, 감탄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또 접속사로서 또한,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이라든지 뭐 사자성어라 이게 들어갈 때 이런 그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느냐는 그런 그 의문사로 쓰는 거고 이다, 도다, 감탄사 그다음에 또한 접속사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한자가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조사가 이게 뭐냐면은 뱀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또아리. 또아리라는 것은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뭐 어머님이 또 아낙네가 그 뭐 무거운 걸 이고 갈 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놓고 거기에다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서 이렇게 이제 이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동그란 그것을 또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뱀이 또 이게 몸이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또아리를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의미합니다. 뱀.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런 장면이 뭐냐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이 다가오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 그 모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 김이 땅짓자니까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뱀, 또아리를 튼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둥글다.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었던 땅이 김이 올라오는데 김이 올라올 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우리 그 김이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아지랑이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뭐냐면 뱀이 막 이렇게 뱀이 이렇게 우리 가면은 뱀이 막 꼬불꼬불 하면서 도망가죠. 뱀이 이동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어조사 야자가 뱀 또아리를 트는 모양이기 때문에 뱀을 의미하는 거고 뱀이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었던 땅의 김이 뱀이 이렇게 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지자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흑토자예요. 흑토, 요거는 이제 8급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흑토자냐면요. 이렇게 지금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식물이 땅에서 씨앗을 심으면 그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다. 이게 바로 흑토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흑토자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조사 야자라고 그랬죠. 어조사 야자. 어조사 야자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금 뱀이 이렇게 지금 몸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지금 몬 상태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둥글게 튼 모양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몸이 이렇게 튼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뱀이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꼬불꼬불 이렇게. 뱀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이게 지금 땅에서 이제 얼었던 땅이 녹아가지고 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뱀이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조사 야자는 뱀이 이렇게 둥글게 우리 그 시골의 아낙네가 또아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틀었다. 그런 뜻이에요. 뱀이 이게 또아리를 튼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이게 어조사 야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조사 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말마자입니다. 말마. 그 다음에 요거는 어조사 야자, 즉 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뱀. 네, 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이 신나게 지금 막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앞다리가 이렇게 모아지고요. 뒷다리도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게 둥글게 모아져요. 이게 이럴 때 언제 때냐면 달릴 때 그래요. 그래서 말이 다리가 둥글게 이렇게 모아진다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튼다고 그랬으니까 둥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뱀이 둥글게 또아리를 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둥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다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세게 달리면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이렇게 둥글게 모아지는 형태. 그 다음에 쫙 펴졌다가 둥글게 모아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빠르게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 달릴 치자입니다. 말 달릴 치자예요.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또 볼까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뱀인지 아닌지를 이게 보면은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뱀. 네, 그래요. 뱀이라고 합시다. 어져서 야자인데 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나예요. 둘 다 나입니다. 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인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뱀이 귀엽고 예쁘고 막 아기자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징그럽고 무섭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차갑고.
어떤 겁니까, 뱀이? 여러분은? 무섭고 징그럽고 차갑죠. 그렇잖아요. 무섭고 징그럽고 차가워요.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었던 사람이 어떤 화를 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이죠. 그렇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차가울 때, 이게 뱀이 차갑게 느끼지, 차가운 동물이죠. 무서운 동물이고 차가운 동물이고. 그래서 무섭을 때, 이게 이럴 때는 무섭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무서우면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무서우니까 차갑게 느껴지고 무섭죠. 화날 때 차갑고 무섭잖아요. 따뜻하고 좋은가요? 화날 때가 사람이. 여러분은 화나면 막 즐겁고 재밌고 그래요? 화나는 모습이? 야, 너는 화날 때가 이뻐. 너는 화날 때가 좋아. 그런 사람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 그건 좀 이상.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년대로 살아오면서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화난 사람이 너는 예쁘다. 화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거는 왜 그래? 이게 이럴 때가 좋죠. 평범할 때 또 웃을 때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화가 나니까 차갑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뱀처럼 무섭고 차가웠게 느껴지는 거. 그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 달을 타짜예요. 그래서 달을 타짜입니다. 이거 5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뱀처럼 차갑고 무서울 때 다르게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을 타짜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어조사 야자인데, 예, 뱀. 또아리를 튼 모양.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둥글다. 둥글다. 예, 둥글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둥그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서 물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게 둥글게 있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 못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못. 그래서 못지자입니다. 못지. 그래, 여기 상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뱀이 둥글게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둥글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 물이 있는 곳. 그것을 못이라고 한다. 그래서 못지자입니다.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자는 이게 지금 방향방, 방법방, 사방방, 네모방 그래요. 이 방자 이름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사방, 방자로 해석이 됩니다. 사방방. 그 다음에 요 위 부분이요. 요 위 부분이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둥글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둥글다. 예,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니까요. 예, 그래서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갑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하면은 그 전국으로 이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는 사람 지인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 친인척들이. 뭐 물론 한 군데서 가까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그 회갑잔치를 한다든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통보를 하죠. 어느 날짜에 결혼식을 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친인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전부 전국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어디서요? 시골이 옛날 시골이니까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둥글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술과 음식과 맛있는 떡,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고 예, 먹게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먹게 하는 거. 맛있는 음식과 떡, 술, 뭐 이런 여러 고기 이런 것들을 그 멀리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대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베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 시자. 이거 4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활궁자입니다. 활궁. 활궁은 활 모양 그대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둥글다 그런 뜻입니다. 둥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활은 둥글지가 않죠. 그죠? 이게 활은 둥글지가 않은데요. 이 활은 이렇게 생겼어요. 활궁자 이렇게 생기고 활 모양 같이 생겨서 활궁자인데 이 활은 둥글지가 않은데 요게 활시를 풀어버리면은 활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풀다 또는 늦추다 그러면은 활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둥글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시를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둥글게 돼요. 그러니까 활이 둥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활시를 풀었다, 그러니까 늦췄다 그래서 누출 이자예요, 이게. 누출 이자입니다. 활시를 늦추거나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됐던 활이 이렇게 둥글게 돼요. 뱀 또아리를 튼 것처럼. 예. 그래서 누출 이자다. 이게 1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여러분의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